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네요. 자, 부당한 유행결과는 0이네. 운전공부 서류에서 위반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운전면허 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나 봐요. 뭐 교통법규 이런 거 하나도 안 오고 그냥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교통신호 위반해 갖고 탈락했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운전공부 새로 해서 이번에는 교통법규 위반하지 말고 좀 시험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부당하게 유행을 바랬어요. 대충 교통법규 아무것도 몰라도 운전면허 시험 보면 합격하겠지. 근데 그 결과는 0, 제로 결과는 0 개판이네. 그래서 결과는 0이구나. 결과는 빵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는 줄여서 결과는 유행 결과는 0이네. 부당결부 원칙에 부당. 자, 서서를 볼게요. 행정기관이 행정장관을 할 때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당연히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상 어떤 원칙입니까? 뭐, 법치국가 원리, 자의금지 원칙 여기 당연히 들어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요건 요행결관으로 보시면 되죠. 자, 요건은 요행결관. 그래서 뭐 개념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행정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반대급부와 결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요 부분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 목적 둘로 나눠서 보여요.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 영역입니다. 영역. 사례에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적용 영역. 자, 뭐가 되느냐? 결관 0이네. 자, 운전 공부 새로 해야겠다. 이렇게 차례로 봐주시면 돼요. 자, 복수 운전면허에 있어서 전부 처리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판례. 자,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꺼번에 다 취소하면 안 된다. 다 취소하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있죠.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그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때는 전부 취소하더라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범위의 면허를 다 취소할 수 있게 법적 근거 자체는 생겼어요.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그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법률 위반의 원칙 위반 문제는 해결된 거지만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법률 우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거. 그 부분. 그때 여전히 이 판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돼서 다 취소하면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다. 하지만 다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 취소해도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공법상 계약이네요. 자, 공법상 계약도 이건 뭐 계약이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맺은 거니까 뭐 이런 거 적용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경우도 부당결부 금지가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이에 위반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다만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요. 공법상 계약, 이런 비권리적 사실행위 이런 것에서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죠.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 자, 부관에서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부관. 자, 우리 행정기본법은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아예 명문으로 아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죠. 그래서 부당결부 원칙을 부관에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게 되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때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로. 이 부분은 세로가 이제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자,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 관련해서는 관어사업의 제한이라든지 공급 거부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관어사업의 제한. 자, 납세 의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관어사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부당결부 원칙 위반이 될 것이다 정도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행법에 있는 관어사업의 제한에 대해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관어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연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걸 뭐 자세히 써줄 필요는 없이 만약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부당결부 원칙 위반이 될 것이다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공급 거부. 자, 예전 건축법에는 공급 거부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부당결부 원칙에 반하여 유연이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제는 삭제가 돼서 없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규정은 삭제되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위반의 효과 및 구제를 볼게요. 자, 이에 반한 행정작용 역시 위법일 뿐 아니라 유헌이기도 하죠. 구제수단은 행정경성, 국가배상, 헌법소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어볼게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행정 수단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행정 권한 결부 현상이 확대가 되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중요한 통제 기능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래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온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을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람직하다, 타당하다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